안녕하세요, 앞선입니다. 1년 전쯤에도 이륜차 보험 내용을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미흡했던 제 편집 실력으로 피드백을 왕창 주시기도 했고,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번 2022년도에 추가된 이륜차 보험의 보상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는 자동차로,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공통점으로는 차량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차량에 보험을 든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교통과 관련된 보험의 종류는 크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으로 나뉩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의 치료비를 포함한 민사적인 부분이 보장되고, 운전자 보험은 사고 시 합의금, 벌금, 변호사 고용비를 포함한 형사적인 부분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이 둘 중 운전자 보험은 선택가입이지만 차량에 드는 자동차 보험은 승용차나 이륜차를 사게 될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나 이륜차 모두 나라에 차량 등록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돼야만 이륜차 신고 필증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승용차나 이륜차를 소유할 경우 법적으로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의무보험이라고도 불리고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둘은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을 위해 최소한으로, 즉 필수로 드는 책임보험에서 임의로 보장 범위를 넓힌 보험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종합보험은 잠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기억만 해놓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륜차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공통점이었고요. 다음은 자동차 보험과 이륜차 보험이 사뭇 다른 점을 두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륜차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보다 차량 가액, 연식, 배기량, 운전자 나이 대비 조금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동차 사고의 경우 접촉사고는 차가 찌그러지거나 도장면이 긁히는 정도에 그치지만, 이륜차의 경우 운전자가 외부로 돌출된 상태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다리가 끼이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중경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륜차는 사고 시 부상의 치명도가 현저히 높고, 그에 따라 보험 보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보험료뿐만 아니라 담보 추가 보험료까지도 비교적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륜차는 용도별로 보험이 나뉜다는 것인데요. 물론 자동차도 개인용과 영업용 보험으로 구분되지만, 개인이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면 인수까지의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이륜차 보험은 개인이 간편한 다이렉트 보험으로 가입할 때마저도 운행 용도를 필수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별로 나뉘는 이륜차 보험이 앞서 말씀드린 위험도 그리고 보험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용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용 보험입니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이륜차를 출퇴근용, 마실용, 취미용, 투어링용으로 타시는 분들이 가입하기에 적절한 보험입니다. 다음 두 개의 용도를 포함해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인 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상 운송용 보험입니다. 중국집 배달원이나 우편 집배원, 한 음식점에 소속된 구성원이 직접 배달을 하는 등 한 업체에 속한 상태로 운송을 하는 용도의 이륜차 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운송보험입니다. 건당 배달팁을 받는 형태로 물건이나 음식을 운송하는 용도의 이륜차 보험입니다. 이륜차 보험의 용도 중에서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이 바로 이 유상운송 보험인데요. 위험도와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가정용 보험보다 유상운송 보험 용도로 갈수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동시에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2019년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유상운송 보험료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택트 노동 선호, 코로나 피해로 인해 배달업으로 전환한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신규 유입, 여러 세대에 걸쳐 플랫폼 노동 부업으로 높아진 인기 등 다양한 이슈들로 배달 인력이 늘어났고, 그만큼 어쩔 수 없이 사고율도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보험료가 적지 않은 폭으로 높아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다시피 내가 조심해서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있는 반면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불시에 일어나는 게 사고니까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부터 유상운송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문제와 부업으로만 일을 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용 보험으로도 건당 배달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제 보험이라는 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륜차의 시간제 보험에 대한 내용은 저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륜차 보험을 용도별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용도의 구분이나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만은 아닌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난 시간제 보험도 안 들 거고 그냥 보험료가 제일 싼 가정용 보험만 들어서 배달 수익까지 얻으면 개꿀 아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고가 날 경우엔 네,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도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이나 비유상 보험으로 배달 대행을 하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깔끔하게 본인 과실 100대 0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고 후 처리 비용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와 같은 이유로 용도에 맞는 보험 가입을 기본적으로는 권장드리고 배달 일을 생각 중인데 유상운송 보험료가 미쳐 날뛴다면 꼭 시간제 보험과 자동차 보험보다 저렴한 운전자 보험을 같이 가입해서 운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이륜차 종합보험을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넓힌 게 종합보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륜차 역시 대인배상2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하느냐 아니냐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인2 담보의 무한 여부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용도와 합쳐지면서 가정용 책임보험, 가정용 종합보험, 비유상운송 책임보험, 비유상운송 종합보험, 유상운송 책임보험, 유상운송 종합보험으로 불리고 나누게 됩니다. 종합보험은 금액적인 부분 외에도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 진단 6주 이상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2022년도부터 이륜차 보험에 새롭게 적용되는 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이륜차 사고 시 손상된 헬멧, 바이크 슈트 등 인명보호장구로 인정되는 것들은 1인당 2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는 내용인데요. 최소한의 안전장비인 헬멧만 해도 기본 1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경추나 척추를 보호해주는 전문 레이싱 슈트는 기본 100만원을 넘습니다. 슈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더 장갑, 관절 보호대 세트만 해도 10만원은 들기 때문에 이런 보호장구 비용의 부담도 적지 않은데요. 라이더에겐 좋은 소식이지만 실제 사고 시 손상된 보호장구의 가액을 보험사가 어떻게 책정하고 정확히 보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단순히 보상의 문제를 떠나서 국내의 모든 라이더들이 점차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개정부터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한 걸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이륜차 보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슬기로운 라이더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영상 피드백 많이 남겨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실천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